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도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아주 활기차게 이끌어주신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깜찍이 이러면서 한참 아니, 남정미입니다. 헤어스타일은 깜찍이 더 얼굴에 쭉 내려오니까. 네. 굉장히 반짝반짝. 조명이 조도 좀 올려주세요. 더 반짝거리게.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지금 비싼 드라이 빌려온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진짜. 아니요. 저 평소에 집에 있는 명절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네네. 자, 이번 명절 때 제일로 즐거웠던 일과 제일로 슬펐던 일. 뭐가 있을까요? 그냥 늘 먹던 대로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슬프고요. 네. 기뻤던 것은 뭐 그대로 음식 그대로 엄마가 이제 하나에 넣어갖고 찌개로 끓여주신다는 거. 예, 여성도. 그런 거. 다 먹는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근데 이 명절에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한꺼번에. 넣어요. 그다음에 만드세요. 이름 모를 잡탕이라고 하죠. 그걸 그렇죠. 네. 그게 싫더라고요. 가끔 어릴 때. 그거 한 입 뜯다 보면 이렇게 그 산적에 들어있는 이쑤시개 막 먹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최지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최지영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이번 명절? 명절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뭐랄까요. 이렇게 힘든 주말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은 맞아요. 드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정도 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난 거는 조금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친정도 가고 시월드 얘기는 안 하시네요? 어떠셨어요? 저도 잘해야죠. 네. 좋습니다. 자,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조미소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미조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조미소 컨설턴트는. 즐거웠던 일과 슬펐던 일. 야, 이건 잊고 싶다. 이건 너무 행복하다. 잊고 싶었던 일은 저희가 시댁이 부산인데 저희가 기차표를 못 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다 서버가 마비가 돼가지고요. 입석으로 갔다 왔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진짜 아이를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차는 엄두가 안 났어요. 도저히 5시간, 6시간씩 그쵸. 부산에 가니까. 네. 그래서 차는 도저히 안 돼 있고, 그래서 유모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입석에 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유모차에는 아들을 앉혀놓고 저희는 옆에 바닥에 앉고 힘들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석 하나밖에 없었네요. 아가 자석.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요. 다들 그래요. 좀 힘겹게 연휴가 짧아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좋은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하나만 네, 좋은 일은 대답하시니까.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저번 추석 때보다 전에 가지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빨리 끝나서 너무 행복했네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시간이 줄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드님께서 세뱃돈 좀 챙기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애기가 2도 좀 되니까 세배를 할 줄 알더라고요. 세배를 하니까 이렇게 돈도 좀 받아오고.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일이에요. 네, 지켜봐도 많은 좋습니다. 주말엘라 분들도 공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네. 자, 오늘 여성에게 잘 맞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알아볼 직업이 굉장히 독특해요. 펫시터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혹시 고양이나 뭐 강아지 키우고 계신가요? 네, 저 강아지 키워요. 저는 네. 안 키워요. 저는 고양이 키웠어요. 고양이. 고양이. 네네. 아마 이제 이런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명절에 굉장히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을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은 두고 가자니 또 며칠씩 집을 비우는데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될 겁니다. 저런 명절이나 장기 출장이라든지 급작스러운 외출 시 좀 책임감 있게 나의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반려동물 돌보미 그 펫시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반려견을 뭐 반려 고양이도 그렇고요. 네네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네요. 원래 동물병원에 맡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베이비시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펫시터는 너무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베이비시터에서 좀 변형된 형태로요. 반려동물을 정말 아기처럼 돌봐줄 수 있는 시터가 펫시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요. 펫워커라고 해서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시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봤어요. 네, 두세 마리 네.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시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현실 속에서도 되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직업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생소하게 소개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펫시터. 그렇다면 그 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에드워드 건 셰프가 예쁘게 먹을 수 있게 가볍게 말아 만든 객검 같은 게 주어지는 애견 호텔 같은 거랑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애견 호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애견 호텔이나 이제 펫시터나 조금 그 주인이 없는 동안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점에서는 이제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관리 방식의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애견 호텔이나 아까 말씀하신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케이지에 좀 가둬두고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 먹이를 주고 네. 또 산책을 시켜두는 좀 관리를 하지만요. 이제 펫시터들은 집 안에서 이제 동물을 돌보니까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요. 예. 일단 24시간 주인처럼 함께 이제 하루 종일 지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좀 지낼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집 아니라면 우리 집을 말하는 건가요? 아, 예. 펫시터의 집? 펫시터의 집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 그래요? 갈 때마다 고민이 좀 많아요. 근데 애견 호텔에 맡기지 않은 케이지 안에 하루 종일 가둬두는 건 아닐까. 그래, 아이가 맞아, 너무 맞아. 답답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 오, 많이 했었는데. 진짜요? 네, 펫시터는 그 일종의 보호자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 멀리 가실 때요. 밥을 이만큼 놓고요. 목줄로 딱 해주면요.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자율 배식이 되는 그럼요. 아가들이 있는데 안 네. 되는 또 반려동물들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예, 먹고 그렇죠, 이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보호자 개념이라서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환영을 받을 만한 직업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업체의 경우에는 맡기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갇혀진 곳에서 생활을 하고요. 네. 낯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편인데 아무래도 집이라고 하면은 구조도 비슷하고 이렇게 다른 동물들도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구조적인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확실히 적은 편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펫시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동물을 과연 얼마큼 사랑하냐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민 씨, 네. 동물 좋아하세요? 아, 저 강아지도 좋아하고요.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아메리칸 쇼테어라는 종의 고양이를 길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좀 아파서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아이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잘 모르니까 진짜 되게 울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좀 더 유식했으면 좀 더 많이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펫시터라고 얘기하면 좀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 구체적으로 펫시터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종류를 많이 돌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프면은 뭐 수의사에게 데려가고 또 미용을 하기 위해선 미용사, 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사 데려가듯 네. 돌봄 전문의가 바로 펫시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인에게 위탁을 받는 건데요. 이 위탁받는 순간부터 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모두 펫시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이제 동물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데려가 줘야 될 의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같이 운동을 시켜야 될 부분까지도 펫시터가 담당할 역할인데요. 아무래도 24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주인과 같은 역할을 좀 대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안 좋아하세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털 날리고요. 그리고 막 아무데나 잘 분부인물 막 영역 네. 표시해놓고 이런 것들 보면은 우라통이 치미는데 동물들 좋아하세요? 아, 예. 저는 좋아하는 조미석 편입니다. 선수도 좋아하시고. 네, 친정에서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같이 자고 뭐 이런 거에 별로 거리낌이 그래요. 없네요. 보통 남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너무 이쁜 강아지 사달라고 쪼르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남성분들이 보통 하는 그러니까 변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정들었다 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런 말들. 어쨌든 그만큼 이 펫시터 정말 무엇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네. 제 1번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처럼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보살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겠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취미생활로 시작해서 직업으로 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동물이 많아지니까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두 마리만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다 보면 5마리에서 뭐 10마리까지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동물들은 2마리 이상이 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력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전문 훈련 교육을 좀 받으셔가지고요.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있는 동안 훈련도 좀 시키면 훨씬 더욱더 차별성이 있는 펫시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준마렐라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애완견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네네네. 따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직접 우리 집에서 돌보면 되니까 준마렐라가 도전하기 딱인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민 씨가 오늘 또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준비했습니다. 펫시터를 구하시는 분들, 동물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지요.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네, 딴딴을 동물을 사랑하는 네. 이유,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있으세요? 네. 기훈 씨는 패스할게요, 오늘. 예, 네, 아니, 없으신 그래요. 것 같으니까.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그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예. 전 있어요. 어떤 거요? 폼 잡을 수 있으니까. 맞아. 이 동물을 인해서 나의 네. 폼 잡는 옛날에 안 선배형이 그랬거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만한 큰 맞아, 게 맞아, 있어요. 맞아. 맹인한 내견이라 네. 골드리트리버라는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를 차에 딱 싣고 다니면은 네. 모든 여성분들이 한 번씩 와서 만져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강아지 데리고 공원 가시는 남자분들 근데 그 형님 많다고 차에서 들었어요. 강아지랑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천식 걸리셨어요. 살 때문에. 네, 진짜로. 어쨌든 뭐 동물을 좋아하는 이유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희 집에는요, 이제 저희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사시는데 네. 제가 이제 키우던 강아지를 이제 부모님께 맡겼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어하셨는데 귀찮다고. 근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강아지 이야기로 화제를 삼아서 두 분이 그렇게 재미있게 오늘 얘가 어쨌고 저쨌고 하면서 얘가 또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두 분이 이제 심심치 않게 지내시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서진 씨, 들더라고요. 네. 아이 만약에 낳으시잖아요? 삼박됩니다. 그렇죠? 일단 서진 씨 의견까지 그렇죠? 듣고요. 또 네, 어떠세요? 예. 저도 아무래도 이제 시댁에서 지금 강아지를 기르는데 한 12년 정도 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족처럼 좀 친하게 지내시고 또 두 분만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로우실 때 맞아요. 이제 아이처럼 네. 이렇게 같이 놀아주시고 이런 게 보기 좋죠. 네, 12년이면은 연로하시네요, 강아지가. 그렇죠? 거의 그렇죠? 정말 네. 가족. 예, 가족인 수준이죠. 네. 어떠세요, 조미수 컨설턴트? 네, 저도 사실 아기 낳기 전에 아기 그 강아지랑 항상 같이 자고 막 결혼하기 전에 그랬는데 확실히 아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가면 그 강아지는요, 아기가 무서워가지고 아기가 막 달려드니까 무서워 침대에 숨어 있어요. 2박 3일 동안 막 숨어 있고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 아이, 아닌가요? 좋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정민 씨, 그럼 저희 이야기 랭킹 안에 다 들어있겠죠? 예, 있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자,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4위. 늘 내 곁에 있어주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야, 돌아왔으면 인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만큼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외롭다는 아니에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디 갈 때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제일 먼저 반갑게 뛰쳐나와서 반겨주는 반가워해야지. 게 바로 애완견.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좋아요. 반겨준 사람들이 없나? 전 그런 생각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요. 뭐, 외로우신 분들, 뭐, 누군가 반겨주면 좋은 거죠. 그럼요. 이렇게 네. 생각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가시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우리 그래요. 강아지 잘 있을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나왔는데 네. 심심하지는 않을까? 맞아요. 이러면서. 자,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 반려동물로 인해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니까. 서진 씨는 얘기 맞습니다. 많네요. 아, 그렇게 진짜예요. 주변에 웃을 일이 없나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와, 이 웃을 일 뭐, 그래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 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나요? 이 뭐, 배설물 같은 거 치우고 이러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뭐 동물들이 좀 소중하니까 네.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따서 뭐 일요일 저녁에도 우리를 웃겨주잖아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캐릭터의 강아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훈련만 잘 시키면요, 거의 사람하고 똑같고 사람 말을 많이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 약주 한잔하고 들어가시면 곧 잡고 얘기하겠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고. 아, 정말 친구가 가끔, 되니까요. 네, 엄마가 강아지랑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자주 목격합니다, 진짜. 야,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어쨌든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저는 아직 뭐 잘 모르니까 네.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2위 한번 들어보세요. 네, 2위. 2위요. 동물과 나누는 우정 무엇보다 특별하니까. 이 우정 얼마나 특별하면 우리 뭐 예전에 영화 베토벤이라는 네.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네. 각설탕 말과의 사랑을 우정을 나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맞아요. 예. 그렇게 친구가 없나요? 아, 나 진짜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없는 거 알고 답답하게 있어요. 그러세요? 네? 아니, 그래요. 아, 근데 강아지야 그래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주인을 구출해준 뭐 강아지 맞아, 이야기를 맞아, 우리가 맞아, 맞아. 그래요, 기사에서 그래요, 심심치 그래요. 않게 맞아, 볼 맞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훈 씨가 그래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세상은 넓고 경험할 건 많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악물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동의할 네, 수도 없죠. 조금씩 여기까지. 설득되고 있는 것 네, 네,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1위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1위.
많은 추억과 정서적 안정을 주니까 맞아요. 많은 추억과 정서적 안정. 요거 인정합니다. 예. 이 아이들 같은 경우 교육할 네. 때 그렇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동물 교육, 동물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을 주고 또 친밀감도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요거 말고 2, 3, 4위는요. 네. 친구를 만나십시오. 주변에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친구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친구가 술도 24시간 한잔. 나와 함께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오. 네, 반려견은 정말 24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맞아요. 12시간 만나시고 12시간은 주무십시오. 뭐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래요. 뭐 동물 사람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랭킹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우리 그렇죠? 예전 한 집 걸로 한 집 다 키우고 키우고 있는 것 있잖아요.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동물의 이야기 이소무화라고 하는 만화책, 그러니까 그렇죠. 만화책인가요? 만화책이죠. 동화책을 동화책이죠. 통해서도 예, 이초냥도를 꿈꾸는 서울쥐가 시골쥐에게 한 소리 듣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귀담아 들었었던 좋은 추억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물들을 그래요. 사랑하는 이야기. 그래요. 맞아요. 예, 뭐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분들이 네.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끼 간은 2개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전 토끼 간이 2개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거 자꾸 보고. 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펫시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동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래요.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호자가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뭐 생물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맡겨지는 동물에 대해서에 대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떤 강아지는 심장마비 걸리는 강아지도 있고요. 네네네. 예, 비만인 강아지도 참 그래요. 많잖아요. 비만 많이 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주인을 통해서 이 동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습성에 대한 교육을 지식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6개월 미만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병을 앓고 있는 동물을 위탁받을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펫시터 전문 이제 사이트 같은 데서는 이런 동물들은 좀 위탁할 때 주의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물을 무척 사랑해야 되고 아끼고 하는 마음의 덕목을 갖고 있는 것이 1등이라고 한다면 네. 그 이외에 이제 불의의 사태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동물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동물이 있다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싸우기도 수도 하고 있고. 네. 네, 뭐 또 아프기도 하고 막 동물들이 또 환경이 바뀌면 막 또 되게 민감한 동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막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형화되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격증이 굉장히 꼭 필요한 직업 중 하나인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생 직종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관리하게 될 동물에 대한 기본 생물학적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최근에는 그래도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그런 새로운 그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 생겨가지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좀 더 기본적인 지식과 관리 능력을 좀 습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국가 자격증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네, 민간 자격증만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시작이 개척이 되고 있다는 지금 얘기죠. 빨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럴 때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외에도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자격이나 역할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 동물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집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면서 돌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위험하잖아요. 이제 가시기는. 그래서 집으로 위탁을 받아서 이제 돌보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보가 일단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별도의 공간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 놀러 가셨으면 이 애들이 맡겨놨지만 잘 지낼까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더 있으시면 이제 좀 더 관심받는 펫시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이게 좀 남과 다른 그래요. 펫시터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네요. 지금 알려주셨는데 네. 우리 조미석 컨설턴트께서 남들과 다른 펫시터가 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독창적인 네. 차별화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훈련사 자격증을 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린 그 동물들 같은 경우 복종 훈련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배변 훈련을 좀 가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펫시터가 돌보는 동안 자신이 이제 배웠던 그 복종 훈련을 시켜서 하면
추가 이렇게 요금도 발생해서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동물 미용사 자격증을 좀 당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동안 또 미용도 시켜주고 하면 좋은데요. 네, 그럼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네, 펫시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견샵 하시다가요. 여차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문 닫으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페스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저 맞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 맡기면요. 요즘에 이제 좀 어떤 조용한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들이나 애완견들이 많이 물고 이러니까 좀 마취나 이런 거 안 좋은 걸 많이 놔가지고 맞아요. 민용을 그러니까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데리고 이렇게 편하게끔 그러니까요. 하려고 근데 하는데 이거 저도 얘기 동영상 들었어요. 보여주고 이러면 굉장히 믿음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좀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했으면 좀 받는 급여 궁금합니다. 얼마나 이거 이러시니까 개껌 드리고 싶네요. 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펫시터의 급여 알아볼까요? 아, 예. 펫시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급여도 좀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아직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일당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진행되는데 그러면 너무 급여가 적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실 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최소 5마리에서 전문 펫시터는 뭐 10마리까지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금액 대충 예상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제 펫시터들의 공식 사이트도 있는데요. 사실은 공식 사이트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특별한 애견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구인구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입소문 잘 나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장기 출장이 많은 고객들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이제 정기 수입원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 괜찮겠네요. 저 요즘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솔로신 분들, 네. 또 여성 솔로, 골드미스 이러신 분들이 애완견을 꼭 하나씩 품고 그쵸. 식당을 가시더라고요, 네. 보면. 식당 가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공간에, 그런 동네에다가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펫시터의 좋은 점 우리가 쭉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펫시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좀 천식 들어볼까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털 많이 빠지니까요. 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펫시터는요, 그냥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돌봄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서로 간의 신원 확인이나 아니면 과실 책임에 대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가다 혹시 그 맡겨놓은 동물을 안 찾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동물에 대한 과실 책임, 뭐 이렇게 뭐 양도 권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항목을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위탁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서로 간의 오해나 문제를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위탁 계약서가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세요.com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서 나오시니까요. 거기서 보시고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요. 뭐 동물을 맡기는 거지만 이것도 반드시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계속 붙다 보면은 찾아가고 싶어도 또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 들으면 들을수록 펫시터라는 직업, 우리 주마렐라 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그리고 애완견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딱인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위탁 동물과 24시간 함께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동물을 또 좋아하시고 이미 기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하기 힘드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집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익 창출도 되고요. 아까 육아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동물과 함께하면 정서 발달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르지 못하는 경우는 네. 펫시터 역할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요,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는데요. 네. 예, 가족 중에 혹시 동물 알레르기 있는 분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요, 좋아한다고 하시면 안 맞아요,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기르시다가 보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이 많이 들었는데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중에서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뭐 거의 다 이제 기훈 씨를 빼고는 네네. 다 애완견, 반려견을 키워본 이런 경험이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좀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아니, 모든 분들이 하나씩은 다 키우셨어요. 저희 네. 어머니도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를 개라고.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의 전망.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애견 미용이나 애견 호텔이나 뭐 애견 카페 등 네.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요즘에 성황리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펫시터 또한 아직까지는 뭐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니나 그래서 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요즘 같은 세대에 맞춰서요. 반드시 네.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점차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요. 그런 수요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펫시터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정말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좋은 직업이고 네. 그리고 아직 시장이 미개척이에요. 그렇죠. 이제 곧 금방 성황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남들보다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를 사랑한다고 강아지 유기견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적대고 뭐 구입을 하셔갖고 막 키우는 건 좋은데 그런 책임질 수도 없는데도 끝까지 막 그쵸. 억지로 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기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좀 내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미리 네.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생명을 하나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꼼꼼하게 지금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준마렐라의 좋은 직업 펫시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마렐라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